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5조 7천억 원의 자구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승일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장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가동을 앞두고 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간 대출금리 경쟁도 불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식품업계가 불안정한 경영 환경 극복을 위해 활발한 신사업 진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B2B, B2C 영역을 넘어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와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해외 진출을 노리는 알짜 기업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기업 코바코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재정 건전화 계획이 담긴 20조 1천억 원보다 규모가 5조 6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합산 가치가 조 단위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습니다. 여기에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3개 층 등 전국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추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한 고통 분담도 새 자구안에 담겼습니다. 한편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가동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대출금리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오늘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대 시중은행과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핀테크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인프라의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여기에 중도 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상환 처리, 상환 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금융사들 간 금리 인하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플랫폼에는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합니다. 금융사들은 자체 경영 전략에 따라 제휴할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들 플랫폼을 통해 신규 대출 상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의 대출 상품이 많아야 플랫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플랫폼사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 하는 구조여서 비교할 만한 대출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금융업계의 건전한 영업,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빨대 기업들은 늘어난 수요에 맞춰 공장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엔데믹을 맞아 일감이 줄어든 데다 클린룸 시설까지 구비한 마스크 공장 인수가 완벽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종이 빨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앤비 친환경 종이빨대 제조 공장. 리앤비는 종이빨대 열접착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스타벅스, 폴바셋, 커피빈 등 카페뿐 아니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CU,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기업에 종이빨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카페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는 11월 말 계도 기간이 지나 단속이 시행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종이빨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앤비의 경우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종이빨대 생산이 2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4억 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종이빨대 수요에 발맞춰 종이빨대 기업들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하는 마스크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위생용품이고 또 특히 식품용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클린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크 공장을 인수를 해서 저희가 바로 빨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생산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마스크 공장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공장은 기본적으로 클린룸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마스크 공장을 찾는 종이빨대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미국 지역 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재확산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2,50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는 어느새 2,475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과 은행 위기가 재부각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2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이날 캘리포니아주 지역은행인 팩웨스트은행이 최근 일주일간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밝히며 지역 중소은행들의 불안이 재부각된 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불확실성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02% 내린 2,475.42포인트에 코스닥은 2.68% 하락한 822.4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던 2차 전지주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차 에코프로그룹 회장 구속 소식에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코스피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적 시즌에 따른 종목 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사실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5월 달에는 조금 많이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업종별 전략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최연애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1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영혁신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임금 동결과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전방위적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특히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했고 조직 슬림화 등 혁신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 비용 절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최연애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 관련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가 경기 침체 등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신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의 B2B 기업이 B2C 사업 확정에 나서거나 또 반대의 사례도 나오면서 영역 파괴가 활발한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식품 산업 분위기를 서지은 기자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식품업계 영역 파괴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워홈이 꼽힙니다. 예. 아워홈은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 등 B2B 사업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B2C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아워홈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B2B에 집중됐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차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B2C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도 개인화 그리고 비대면화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HMR 시장 성장세도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아워홈은 급식을 넘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포장김치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 자사가 출시한 프리미엄 김치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 B2C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적극적인 신규 고객 유치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아워홈은 이달부터 자사몰의 기준 회원 등급제를 폐지하고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혜택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확장에 더 치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달 말에도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워홈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그러면 이 B2C로 사업을 확장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까요? 네, 단체 급식 사업이 주를 이루는 CJ 프레시웨이도 B2C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단체 급식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제품을 B2C 유통 채널에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는 서울우유와 함께 원유를 활용한 디저트와 간편식을 출시하고 서울우유 공식 온라인몰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을 통해 B2C 사업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체 케어푸드 브랜드 펠시누리 제품의 판매 채널을 기존 병원과 복지기관에서 자체 온라인몰과 배달의 민족 등으로 확장했습니다. LF푸드도 B2B에서 B2C로 체질 변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LF푸드는 설립 초기 B2B 시장과 외식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지만 2020년부터 B2C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 마케팅과 포장 디자인팀, 상품 개발팀, 품질 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LF푸드는 올해도 HMR 상품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비중을 늘려 B2C 사업 매출을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 B2C 기업에서 B2B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유제품 제조 판매가 시초였던 한국 야구르트는 HY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섭니다. 특히 B2B 유산균 원료 사업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요. HY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B2B 사업을 본격 개시한 2020년 35억 원 매출을 기록하다 3년 만에 100억 원 매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상도 전분 소재 사료에 첨가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등을 필두로 B2B 소재 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대상의 소재 사업 매출 비중은 전체의 38%로 올라섰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전분과 당 소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갈수록 이 식품업계의 B2B와 B2C 사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B2B와 B2C 사업군 모두 큰 카테고리에서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의 사업군을 넘나들기 쉬운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네. 예를 들어 아워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식자재 유통을 하면서 이미 물류 인프라와 식품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출시하기 수월해진 것입니다. 관련해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B2B와 B2C가 경계가 좀 무너지는 트렌드가 또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 변화나 이런 거에 지배를 받는다. 내수시장 축소도 식품업계의 사업 확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식품기업은 포화 상태이며 인구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식품업계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업계 사업 다각화에 대해 서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소나타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디엣지를 선보였습니다. 컨템포러리 세단에 걸맞게 디자인과 상품성이 개선됐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외관 전면부입니다. 현대차 신차에서 발견되는 일자형 수평형 램프가 적용돼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은 컨템포러리 세단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시승한 모델은 가솔린 1.6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된 소나타 디엣지 인스퍼레이션 트림. 하남에서 가평까지 약 60km를 주행했습니다. 중형 세단으로 경쾌한 주행 성능을 보였고 핸들링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운전대 옆에 위치한 변속기는 익숙해지니 오히려 시선을 전방에 응시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소나타 디엣지에는 미래차 전략인 SDV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 편의를 높인 점도 돋보였습니다. 이처럼 좁은 주차 공간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키의 전후진 기능을 사용해 무인차를 전진시켜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현대차 최초로 탑재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곡선 형태로 연결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소나타 디엣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개선된 성능을 바탕으로 효율과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공략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최근에는 친환경차 부품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로컬 챔피언에선 자동차 부품업계의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코다코를 찾았습니다. 코다코는 지난 1997년 협성 다이캐스팅이란 사명으로 시작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 사명을 현재의 코다코로 변경하고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코다코의 핵심 경쟁력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 액체 상태의 금속을 금속 재질의 트린 급형에 고압으로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경량화 추세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다코는 메인 부품인 자동차 변속기, 또 엔진, 그다음에 컴프레셔, 조향장치 등을 알루미늄으로 주조를 해갖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코다코는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98년 수출 5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이듬해 1000만 달러, 2011년 5천만 달러, 2014년 1억 달러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코다코는 물량 수급 현지화를 위해 멕시코의 제1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이 이어지던 코다코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현지화에 주력하던 코다코는 감사 의견 거절 이슈,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며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가 절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신규 수주 확대에 힘쓴 결과 코다코는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코다코는 수출 확대에 주력했는데 제1공장 준공 이후 약 13,000평의 부지를 신규 확보하고 올해 3월 제2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나간 다이캐스팅에서는 전무했었습니다. 10,000평을 맨 처음에 채웠는데 벌써 풀캐파가 돼가고 저희 현대 트랜시스를 통해서 폭스바겐에 약 4,200억 원치의 저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멕시코 법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 이상 고속 성장을 하며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2공장은 준공 이전 이미 공급 계획이 완료된 만큼 고객사들 호응을 얻고 있다고 코다코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다코는 AAM, 보그워너 등을 통해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문에선 현대 트랜시스, 현대 모비스, LG전자, 한온시스템, 만도 등을 통해 현대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며 매출 이원화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 금형 개발과 기술 연구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다이캐스팅 금형의 가스 제거 장치, 냉각 분사 장치 등의 특허 등록과 함께 국내 업계 최초로 주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코다코는 친환경차 전환과 탄소 중립 규제 강화 추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코다코는 전동 컴프레서, 전기차 조향 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멕시코 법인은 전기차 부품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 회장은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부품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9년간의 연구 끝에 두프렉스라는 원자재를 개발했습니다. 열 처리가 필요 없는 그런 원자재로서 탄소 중립의 크나큰 혁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역군으로 나선 코다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한국서비스 경영학회가 개최한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서비스 경영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인의 공적을 기리는 상입니다. LH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의 국민체감형 주거 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아 공공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 품질 개선과 주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주거복지 선도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구글이 오는 6월 공식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 픽셀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넓은 화면과 얇은 두께가 눈에 띕니다. 다른 폴더블 폰처럼 기기를 부분적으로 접은 상태에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셀카를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브 구글 부사장은 영상 감상 시 픽셀 폴드를 폈다 접으면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샤오미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까지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콘다가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클루츠다르올루 야권 후보가 49.3%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43.7% 지지율을 기록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근소한 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이 86%에 달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됐고 지진 피해까지 겪으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3년 총리로 취임한 뒤 20년 넘게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헌안에 따라 2033년까지 3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75세의 조각가가 아스팔트 위에 글씨가 새겨진 노쇠 큐브를 알맞은 크기에 넣어 고정시킵니다. 독일의 군터 뎀니일 씨는 1992년부터 유럽 전역에 걸림돌을 의미하는 슈톨퍼슈타인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나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유태인, 정치적 반대자와 성소수자를 기리기 위해 수작업으로 노쇠판에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경위를 정성스럽게 새깁니다. 발에 걸리는 돌처럼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손수 망치질을 하면서 거리 위 아스팔트에 걸림돌을 조각하는 겁니다. 뎀니일 씨는 미래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걸림돌을 세우면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루의 한 동물원에서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사랑스러운 동물 엄마와 자식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캥거루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채 바깥 구경을 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새끼 원숭이도 엄마 등과 나무를 번갈아 오가면서 놀이를 즐깁니다. 관광객들은 동물원 속 새끼 캥거루, 원숭이, 사슴, 물소 등 사랑스러운 모습에 푹 빠졌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을 보면 어미가 자식에게 주는 따뜻함, 은신처, 먹이 등 보살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 차질 가능성을 우려해 항공운송 미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취업 제한이 해제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장세주 회장은 경험과 지혜를 마지막으로 쏟아부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힘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선진국 부채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라며 글로벌 부채 문제가 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명을 장려하고 응원한다며 발명품의 강력한 법적 보호, 확실한 보상 체계 작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이 새로운 발명에 관심을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